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을 재밌고 쉽게 더달란트 서울의 대표 유백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10월 달에 읽은 이렇게 5권의 경제 매거진 중에서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선별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매경 럭스맨 잡지에서 봤던 기사에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바로 금 ETF가 다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중에 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금은 굉장히 친숙한 소재인데요.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 외에 이런 금 같은 원자재, 광물을 투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체 투자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금은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로 달러와 연동이 돼서 금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미국은요, 달러가 사실 금값에 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위제라고 불렀는데요. 그 근본 위제가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오고 금값이 비싸지니까 그 근본 위제가 폐지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덕에 달러와 금값은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요. 쉽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금의 가격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가는 겁니다. 왜 달러 가격이 떨어질까요? 지금 금리가 떨어지게 됐죠. 금리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돈의 가치, 즉 여러분이 같은 10달러라도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거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값은 상승하는 그런 기류를 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달러하고 금값에 관해서 제가 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막 다양한 의도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뭐 싱가포르에서 뷰티샵을 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BTC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를 많이 뭐랄까요 꼬드기려고 했던 그런 피싱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자산운용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BTC가 뭐냐면 달러에 연동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인 거래소가 아니라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래소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드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럼 달러를 해지하는 자산이 뭔지 아냐? 라고 얘기했더니 당연히 모르죠. 그냥 사기꾼이니까. 그때 제가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금과 달러는 해지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러 가격이 떨어질 때는 금을 사시는 게 좋고요. 금값이 올라가면 달러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지금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그리고 이 금값에 영향을 주는 건 달러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죠. 그뿐 아니라 지금 중동 전쟁도 굉장히 지금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전쟁이 발발하면 금값이 급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은 전 세계 어디 가든 동일한 값어치를 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다라고 말하는 게 전 세계 어딜 가든 약간의 환차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오차 범위 안에서 어딜 가든 같은 가격을 쳐주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둘 중에 하나가 전쟁을 하다가 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발행하는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제로가 됩니다. 제로. 영원이 돼버려요. 영원. 그 예전에 독일도 2차 대전에서 졌을 때 그 독일 돈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와서 땔감으로 썼다는 그런 재밌는 풍자 만화가 있죠.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완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금을 쟁여놓게 되는 겁니다. 금.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자꾸 터지면 터질수록 금값을 올리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거죠. 자, 요약하자면 첫 번째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고 두 번째 전쟁이 아직까지 많이 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여러분 중에 금 현물 거래를 해보고 싶은 분들 있을 거예요. 현물 거래 하려면, 금을 사려면 내가 금은방 가야 되나?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너무 친절하게도 여러분 그 MTS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MTS는 여러분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하시는 거, 증권사 어플 가면은 금 현물 거래, 현물 매매를 검색해 보시면 쉽게 금 현물 거래소에 금을 주식을 거래하듯이 쉽게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농협증권, NH증권 기준으로는 1g씩 거래가 가능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제가 알기로는 1g 기준으로 거래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돈이라고 하잖아요.
금을 잴 때 돈이라고 하는데 한 돈이 3g입니다. 3g. 금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 현물 투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금 ETF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워렌 버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 현물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금 하나만 가지고서는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죠. 대신 주식과 채권은 부가적인 창출이 가능하죠. 저 역시 워렌 버핏과 비슷한 생각이라서 여러분이 금 현물이나 금 ETF에 너무 큰 비중을 싣기보다는 한 대체 투자는 보통 10% 정도 우리가 이제 부자들 포트폴리오에도 1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금 말고 다른 거 하는 건 위험하니까, 뭐 가스나 석유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위험하니까 금 ETF나 금에 추가적으로 여러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10% 수준 내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 있다면 10만 원 정도는 금을 한번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자산 배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최근에 이 원자력 발전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아마존에서 이제 SMR 소형 원자로를 데이터 센터에 인근에 짓는다라고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주식이 펌핑이 됐었죠.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이제 전기 관련된 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발전소 건립하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투자해도 괜찮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에너지 사업, 에너지, 뭐 발전소, 전부 다 장기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원자력이 최근에 많이 반등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재생에너지 사업 때문에 그래요.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친환경 에너지죠. 쉽게 말하면 뭐 풍력, 태양열 이런 친구들 재생에너지인데, 이게 제가 그 한경머니 잡지에 보니까 1kWh를 생산하는데 260원 정도 든대요. 가격이, 원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편인데 원자력은 얼마냐? 2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면 얼마에 대강? 한 40원에서 50원인 거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형 원자로는 이제 바닷가 인근에 지어야 되거든요.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물이 대량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바닷가 인근에 그래서 많이 짓는 겁니다. 근데 그 대형 원자로 짓는 건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라는 게 또 생겼어요. 대형 원자로보다 더 안전하게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큰 양의 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가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도 이 SMR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이 소형 원자로가 지금 많이 뜨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발전소 사업이 왜 장기 투자, 특히 여러분이 오랫동안 투자하시기에는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기간 때문에 그래요. 기간. 사업하는 기간 자체가요,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5년에서 7년이 지나야 원자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대형도 아니고 소형 원자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뭐에 그러냐면, 보통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할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이익을 딱 추정을 하는데, 이런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요,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마다 이익 계산을 따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소 회사들은 뭐 5년 전에 이익 딱 나고 5년 뒤까지는 이익이 아예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잘라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감가상각도 진행이 되고요. 특히나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는요, 장기간으로 투자하는 것이 결국 리스크를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5년, 7년 동안에 SMR 건립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다져놨더니 막 유물 같은 거 출토돼요. 그러면 다 샷다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랜 기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는 그런 위험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나 어떤 프로젝트 비용도 역시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한 번에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진척도에 따라서 그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과정 속에서 원래 발전소 회사가 뭐 받고 싶었던 그 돈을 받지 못할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신기술.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신기술이 5년, 7년 내에 개발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회사는 짐 싸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원자력이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만 차세대 에너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는요, 사업을 하는 데서도 너무 긴 프로젝트로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런 회사들의 투자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한 중기 정도 투자를 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신 다음에 돈을 빼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에너지 사업들은 단기 투자 재료로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에너지보다는 차라리 석유 회사,
라던가 배당이라도 많이 주니까 아니면 은행주가 차라리 낫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발전소 회사들은 건설사들은 경기 민감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는 개인 종목뿐 아니라 ETF 투자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에너지 사업은 말 그대로 큰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채권을 통한 간접 투자나 말 그대로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지 어떤 일반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지속하기에는 쉽지 않은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테슬라가 10월 10일이었나요? 로보택시를 발표했죠. 위 로봇이라는 너무나도 멋진 딱 명제와 함께 테슬라가 로보밴, 로보택시,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된 프라임, 옵티머스였네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와, 그걸 실시간 중계로 봤어요. 오전에 단기 투자를 하면서 같이 봤는데, 와, 저가 보기에는 너무 정말 사이버 펑키한 그런 너무 멋진 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세트장도 워너브라더스 세트장을 사용했다 보니까 약간 뮤지컬 연극 같기도 했고요. 정말 게임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고무되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어떤 최첨단 사이버 시대가, 사이버란 말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첨단 그 시대가 정말 이제 가까워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특히 로보택시를 보면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로보택시의 디자인도 너무 멋졌지만 그 핸들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말 그대로 자동 제어가 되고 그 디스플레이 하나만 딱 달아놓고 일론 머스크가 그걸 타고 가연장으로 이동했는데 와, 저는 진짜 너무 멋지게 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실망스러웠다, 구체적인 일정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좀 호평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신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기술 개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양산하는 문제까지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자기가 굉장히 옵티미스틱하다,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뭐 내년 2026년까지는 양산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의 타임이라고 해서 27년, 28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생성형 AI 기술이 워낙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필요한 어떤 코딩을 한다거나 그것에 필요한 대체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추는데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보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로봇도 하고 우리가 반도체도 다 AI 산업에 이게 종속이 돼 있어요. 전부 다 AI가 다 들어가는 거죠. 특히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레벨 4 로보택시를 이미 상용화했다는 기사였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을 허용을 해줬다고? 라고 이제 본 거죠. 레벨 4, 레벨 5까지 있는데 이 고단계의 자율주행을 허용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고가 발생하면 혹시나 그거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라는 법적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개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래서 그 멋진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반 도로에서 하지 못하고 세트장에서밖에 돌리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걸 이미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일단 첫 번째 서비스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답니다. 특히나 그 대도시 말고 지방도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택시를 운전한 운전기사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버스 기사님들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가 뭐냐면 MMAS라고 해서 뭐 정확히 약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터 에즈 서비스 뭐 이런 거겠죠. 이게 무슨 서비스냐면 말 그대로 로봇 택시를 부르거나 아니면 그 버스 정류장을 굉장히 촘촘히 세운대요. 촘촘히 세워놓고 내가 버스를 탈 정류장에 가서 예약을 하면 버스가 그 정류장에만 쓴답니다. 말 그대로 약간 프라이빗 서비스가 된 거죠. 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 이 MMAS를 적용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버스 운행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도 줄이는 거죠.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일본도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지금 인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지방도시부터 시작해서 이 MMAS 서비스가 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보택시가 어쩌다 로보밴이 어쩌다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럴지 몰라도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걸 거부할 수 없는 미래예요. 왜냐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방 도시들 사람이 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도심에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나 이 로봇 사업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업 여기 다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다 들어가는 이 반도체 산업들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고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반도체 산업은 이 미국 대산하고도 굉장히 잘 얽혀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냐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이 되냐, 아직도 지금 박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지금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요즘 단기 투자 시장에서는 일명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선에서 그 먹스맨 머니 포춘 포브스 다 읽어보면 미국 대선을 다 달았어요. 11월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후보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반도체 사업, 즉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자기들은 지원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AI 산업이 앞으로의 미국 경제와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들 뿐이겠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AI 산업의 이 혁신의 물결은 막을 수가 없는 수준인 겁니다. 엔비디아를 반독점으로 조사하는 것부터만 봐도 미국이 얼마나 이 AI 혁신에 진심인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궁금하시다면 제가 예전에 반독점에 관련돼서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엔비디아 반도체 조사받는 거 한번 영상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생성형 AI,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뭐 고용용, 추론용 AI 칩들, 이런 관련된 AI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사업 규모가 커질 것이고 사이즈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ETF라도 꼭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AI 산업에 관련해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산업이 어떤 산업이죠? 성장하는 산업이고 말 그대로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단순히 AI에 투자만 많이 하는 회사보다는요, 신사업을 펼치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빅테크들이 AI 칩을 왕창 사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투자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례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3위로 밀려났습니다. 엔비디아가 2위가 됐어요, 여러분. 그 애플과의 격차가요, 한 2천억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돈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신사업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필요한 반도체, 오직 엔비디아만 만들 수 있는 교육용 추론이 둘 다 가능한 이 반도체로 엔비디아의 가치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겸대해 줄 거는 지금의 빅테크들이, 여태까지 빅테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인터넷 기업들이 앞으로는 가치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그렇게 좀 사실 내려왔죠. 성장주 산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전자제품을 파니까. 근데 보면은 여러분, 성장주 같이 보이나요? 가치주 같이 보이나요? 거의 가치주에 가깝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빅테크들 산업들이 성장 산업을 하지 않고 혹은 신사업을 벌이지 않고 계속 접고만 있다면 그 회사들은 이제 가치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왜? 이미 AI 산업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님 채널에서 그 IBK 투자증권인가? 거기 한 직원분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기계가 들어가고 기계를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그걸 혁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되게 머리를 땅 하고 맞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미 AI 혁명은 여러분 시작됐어요. 근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거를 체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인터넷 혁명도 마찬가지지 않았나요? 닷컴 버블 때만 해도 이미 인터넷 혁명은 시작됐었어요. 닷컴 버블임에도 불구하고 혁명은 이미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엄청난 인터넷 기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니면 구글이라던가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엄청난 기업들이 성장을 했죠.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업들이 뒤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AI를 활용해서 신기술을 가지고 신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여러분 투자하시기를 저는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투자만 하는 기업 말고 투자도 하되 새롭게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신사업을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여러분 투자하는 거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더다란트 서울에서는 오늘 제가 나눴던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다양한 내용들을 1:1 미팅을 통해서 프리미엄 금융교육으로 교육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달에는 이 밥 프록터라는 분의 불안 무엇인가 라는 책을 또 선정을 해서 고객님들께 또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5권의 매거진 이상을 제가 꼭 읽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권만 여러분에게 보내드려요. 이번 달엔 그 한경 머니 매거진을 제가 선정을 했고, 그나마 많이 읽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경제 매거진 이번 달에 한번 읽어볼까 하신다면 한경
머니 매거진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단한테 서울 밀리언 교육 프로그램의 신청 링크는 제가 이 동영상 상세란에 걸어두었으니까요. 사전조사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자동으로 지원이 되신 거고요. 그 지원서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함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인지 판단 후에 전화로 혹은 문자로 메시지로 연락을 드리니까요. 금융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 또 투자라는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또 기술들을 연마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